도심 속 문 닫은 주유소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녹슬고 부서지고 온갖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어 오가는 시민들은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여기 아파트도 많으니까 공간 활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어요. 생물수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저런데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 날씨가 더워지면서 폐허가 된 주유소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는 악취를 뿜어냅니다. 문을 닫았지만 시설은 철거하지 않아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외곽으로 갈수록 그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속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국도변에 위치한 주유소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고 있는데요. 주유소 시설이 그대로 방치된 채 중장비 대여업체가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표한 시도별 주유소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광주 전남 지역 주유소는 총 1,104곳, 5년 동안 무려 80개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걸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건데 철거하려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억 8천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3억 8천이라는 돈이 시중에 있으면 장사를 계속 하죠. 그리고 우선 밥값이라도 나오면 문을 열겠는데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서 이거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야죠.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폐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통상 300제곱미터 규모의 주유소 한 곳을 철거하는데 약 7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면 노후화라든가 부식에 의해서 기름이 누출이 될 거고, 그러면 토질이 오염이 될 거고 수질이 오염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제2의 제3의 이 환경 오염이, 환경 재난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렇다 보니 문을 닫은 주유소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치된 주유소에선 토양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인근에 지하수가 흐를 경우엔 우리가 마시는 식수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주유소가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는 전남의 토양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30년 이상 또 40년 이상 된 주유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토양 오염 범위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는 여러 가지 탱크 규격의 지금 이제 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강조가 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오염이 지금 이제 덜할 것이고, 횟수가 지금 이제 오래된 주유소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이제 오염의 범위가 좀 넓을 것이다. 버려진 전자제품들과 폐기물, 쓰레기로 뒤덮여 마지막 영업이 언제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이곳. 이렇게 적재물이 쌓인 주유소는 대형 화재가 일어날 위험도 커집니다. 보유 공기 내에 적재물을 쌓아둔다든지 하게 돼서 화재 위험이 일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적재물이 쌓여있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이 많이 투입이 돼서 환경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외면 속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휴폐업 주유소들. 게다가 정기 토양 오염도 조사 대상에서도 누락돼 실제로 얼마나 토양이 오염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주유소의 유류 탱크 폐쇄 점검은 소방서에서 진행하지만 토양 오염도 조사 관련 업무는 시군구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화명령 내릴 때는 뭐 2년 기간 이내에 정화를 완료하라고 이제 그렇게 정화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초과가 됐을 경우만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그것도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휴업 중이거나 폐업 뭐 그런 상태라고 하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네. 조사도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시점. 하지만 주유소 폐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반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와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휴폐업길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같은 매입 가격을 갖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뜰 주유소가 처음에는 120원, 30원의 장려금을 수령을 합니다. 농협도 도로공사도 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이제 리터당 120원, 140원의 차이를 두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주유소 업계의 저가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폐업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이에 지난 2022년 12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석유 사업법상 그 석유 판매업자들이 공제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 조합을 통해서 전업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어요. 네. 문제는 이런 것들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 개정안은 이런 휴폐업 상태로 할 수 있는 주유소업자들이 폐업지원금이나 사업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는 석유 유통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그 풍수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그런 풍수의 보험처럼 만든다라든가 해서 그 운영하신 분들이 영세한 그 운영하신 분들도 이런 것도 가입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금에 가입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뭔가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만든다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재난이죠. 주유업계에서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주유소들을 위한 폐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폐업하는 마당에 억 단위 비용을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합니까?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토양 정화 비용 뭐 일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거죠. 주유소는 전국이 동일한 이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듣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마다 각기 다른 여건은 있겠지만 전대받아야 되고 또 그냥 뭐 대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게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 좀 더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눈앞의 득실에만 급급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